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재에서 8번 섹션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토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8.9 섹션이죠. 이제 필터 슬롭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필터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EQ 값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슬롭에 대해서 필터의 슬롭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스퀘어 웨이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음향 장비를 튜닝하거나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 어떤 구형파를 집어넣어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토크. 말 그대로 크로스 되는 거죠. 소리가 크로스 되는 거예요. 보통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투 채널로 많이 구성을 하죠. 레프트, 라이트. 이게 이제 투 채널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투 채널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 L 쪽에 있는 시그널이 R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R 쪽에 있는 시그널이 L 쪽으로 조금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크로스 된다는 거. 신호 자체가, 시그널 자체가 이제 크로스 돼가지고 상대방 쪽에다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것을 바로 크로스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방송 관계에 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항상 이제 검사 항목에 꼭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크로스토크가 발생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제 회로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케이블상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장비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서로 유기가 되는 거예요. 회로와 자체에서 누설이 되는 거거든요. 신호가 누설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시그널이 이쪽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퀴지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에다 잘못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장비가 특히 이제 앰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장비 회로에 문제가 생기고 파괴가 되는 어떤 고장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인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앰프라든지 보통 오디오 장비를 이렇게 까보면은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전자회로가 하나의 기판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에 분명히 회로적으로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접되어 있어서 그 이 신호가 이쪽 넘어가고 이쪽 신호가 이쪽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해석하면 대부분의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코일과 콘덴서 성분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오디오 장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품이, 전자 부품이 뭐 IC라든지 TR이라든지 뭐 다이오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곧 바로 코일과 콘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일과 콘덴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가 되는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가 크면 클수록 유기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유기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설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은 앰프 단이겠죠. 증폭기 소재가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선 회로가 너무 근접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길게 케이블을 연결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아웃보드, 그러니까 스테이지 렉이라고 해가지고 랜으로 연결을 해서 스테이지와 그다음에 이제 FOH 위치에서의 연결 커넥션을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날로그로 연결되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까지 연결하는 방법 중에 대부분의 많은 자그마한 규모의 음향 시스템을 보면은 그러니까 멀티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제 단자에 거기다 꼽아요. 거기서 아웃풋을 이제 그쪽으로 뽑아가지고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 먼 거리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자체에서도 인덕터 성분과 캐패시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케이블, 그러니까 많은 케이블들이 근접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호 간에 유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쪽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별도로 끌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케이블로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메인, 아웃, 그러니까 앰프가 저 스테이지 쪽에 앰프룸이 따로 되어 있다고 거기까지는 일반 마이크 케이블 각 채널별로 끌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레벨이 큰 경우, 그러니까 라인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입력 같은 경우에는 신디사이저라든지 뭐 다른 음향 장비하고 이것이 믹서로 연결을 할 텐데 거리가 멀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이 레벨의 이제 신호가 상호 간에 유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이 레벨의 이제 케이블 자체는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좋고요. 멀티 채널로 연결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크로스토크의 측정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프트 라이트에다가 신호를 집어넣어요. 뭐 플러스 4dBm의 어떤 신호 레벨을 공급을 하는 거죠. 양쪽 채널에 동일하게 레프트 라이트에 동일한 플러스 4dBm의 신호를 집어넣은 다음에 한쪽을 죽이는 거예요. 한쪽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쪽을 신호를 싹 빼버리면 레프트 쪽에 있는 플러스 4dBm이 가지만 여기는 아예 소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레프트 레벨과 라이트 레벨의 편차가 얼마큼 되냐, 이것이 크로스토크의 기본 측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할 수가 있겠죠. 라이트 쪽에다가 플러스 4dBm을 걸고 레프트 쪽에다가는 신호를 다 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라이트하고 레프트의 이 편차가 얼마큼 되는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레프트를 껐을 경우에, 라이트를 껐을 경우에 이제 그 주파수마다 이걸 표시를 해줘요. 또 이것이 제가 설명을 했지만 코일과 콘덴서 성분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주파수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주파수하고 동일하게 이제 증가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크로스토크에 문제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인덕터 쪽에 문제가 있구나, 코일 쪽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죠. 캐패시터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역 쪽에 있는 주파수 대역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필터 슬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 피거 8-13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퀀시 레스폰스인데요. 그러니까 80Hz에서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금 하이 패스 필터로 되어 있는 어떤 표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3dB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터를 볼 때는 자, 그럼 마이너스 3dB 점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d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80Hz가 바로 그 마이너스 3dB가 되는 곳인데,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18dB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옥타브당 18dB라고 써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옥타브당 18dB가 감쇄되는 어떤 슬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타브가 뭐냐면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어떤 배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파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0의 배수는 800, 800의 배수는 8이 16, 1600 뭐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80Hz의
한 옥타브 밑은 바로 40Hz가 되겠죠. 그러면 40Hz의 위치를 잘 보시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dB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 옥타브당 18dB라고 했으니까 80Hz에 마이너스 3dB였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 옥타브가 되는 40Hz에서는 21dB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의 도표와 동일하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18dB per 옥타브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슬롭을 가지고 있는 필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퀘어 웨이브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퀘어 웨이브라는 건 어떤 그 스텝 파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텝 아니면 이제 한국말로 구형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네모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그널이 사인 웨이브 시그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스퀘어 웨이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인 웨이브가 모아져서 스퀘어 웨이브의 어떤 파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론상으로는 A처럼 이제 딱딱딱 끊어지게 되어 있어야지 정상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뭉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딱딱 끊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그러니까 시간축 상에서의 어떤 파형을 보여주는 눈으로 이제 파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과 같은 어떤 구형파 스퀘어 웨이브의 어떤 파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파형을 어떤 회로에 집어넣었을 때 반대쪽 아웃풋의 회로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장비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스텝의 파형을 집어넣는데 반대쪽에 이 파형이 아니라 좀 찌그러지거나 좀 다른 모양의 파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장비 자체에서는 좀 튜닝이 필요하고요.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얘기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제 8-17의 파형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스텝 파형이 아니라 약간 슬롭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어떤 기울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그러니까 롤오프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파형이 생깁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8-18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하고 아래 부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리는 모습처럼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떨림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떨림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하고 아래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언밸런스 되어 있는 밸런스가 이제 무너져 있는 어떤 그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그 교재를 진행하다 보니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진도가 좀 늦게 나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토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이야기는 섹션 9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섹션 9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왜 우리 기는 언제나 항상 그 스펙과 동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스펙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듣는 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펙만 믿고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스펙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